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의 부장들 원래 회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서 방송부장을 맡은 도지은입니다. 이번 주는 원래 회의다라는 이름 하에 한 분씩 만나 뵙고 있죠. 오늘 이제 모실 부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병가를 마치시고 돌아오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제가 회의를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부장님들을 위한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부장님들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회의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바로 카메라 어플로 찍으시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이죠. 정보부장 최충성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쓱하시죠? 네? 너무 오랜만이라 머쓱하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자, 집에 들어온 것 같고 편안하신가요, 그러면? 네. 그건 또 아니죠. 네. 아니, 사실 우리 정보부장 최충성 부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주 내내 병가를 쓰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냐, 회사에서 잘린 거냐, 아니면 진짜 막 어떤 큰 일이 있는 거냐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네. 우리 기다리셨을 사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왜 머쓱하게 그렇게 인사만 갑자기 하고. 인사를 시키시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진짜 얼굴 보고 싶어하는 네. 사원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네. 아니,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허리가 갑자기 앉았다 일어났는데 네. 쭉 당겨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아픈 게 아니고 정말 아팠습니다. 건강이 네. 이제 좀 신경이 쓰일 때가 됐어요, 부장님. 네, 저희 다들 부장들이잖아요.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하시죠.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 것도 있고 추운 거라서 운동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예. 우리 알고 사원들 있으니까. 앞에서 운동 잘 하겠다고 건강 챙기겠다고 꼭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건강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보부장님이 없는 그동안 굉장히 회의에 빈자리가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픈지 안 아픈지 제가 방송부장으로서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최충성 정보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아팠다고 하니까 제가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오늘 네.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이 좋지 않았어요, 부장님.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우리 정보부장 최 부장님의 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시장 계속 좋지 않죠. 답답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사실 국내 증시가 계속적으로 뭐 디커플링 되고 있고 뭐 따라갈 때 다른 나라가 이제 상승할 때는 뭐 그만큼 따라가지도 못하고 안 좋을 때는 그냥 같이 밀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뭐 기본적인 제가 이제 기업들의 뭐 경제 순환 구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사실 국내 지수를 살펴본다면 뭐 이제서야 지금은 조금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대부분의 그런 뭐 비중 자체가 반도체 쪽에 좀 몰려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삼성전자만 보셔도 아마 느끼실 건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굉장히 좀 답답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반도체 자체가 지금 뭐 디램가 가격 하락이나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서 이제 흐름을 딱 집어서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FOMC 회의가 오늘 새벽에 좀 열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FOMC가 중요한 게 지금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 뭐 이 부분 사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가 크게 와닿을 그런 변동성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좀 일어나고 있고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뭐 장난 아닌데 사실 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 지금 부동산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거의 뭐 모기지가 일어나기 전에 모습과 마찬가지로 거의 패닉바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조금 촉발될 것이다라는 점이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진 오늘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계속해서 이제 미국 증시랑 좀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국내 증시 미국만 뭐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유독 조금 애매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작년 3월부터 이제 올해까지 올 초까지 상승이 나왔던 건 상승폭 자체를 본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글로벌적으로 조금 1위의 상승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키 맞추게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는데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늘 밤에 있을 FOMC에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FOMC 회의에 따라서 결과에 네. 따라서 좀 접근하는 건 유효해 보이시나요? 전문가님 어떠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결과를 확인하고 사실 진입하는 게 좋고 네. 무리한 매매는 조금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다른 것보다 이제 금리 인상이고 오늘 사실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변동성은 내일 생길 것이고 우리나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딱 이틀이거든요. 이틀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응할 게 딱히 뭔가 섣불리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어렵다면 일단 애매한 그런 시장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시는 그런 관점도 오히려 괜찮고 어쨌든 조금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좀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네. 혹시나 시장에서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 회의 결과 보고 접근해도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 맞으시죠? 뭐 시장에 뒤처지는 그런 느낌은 뭐 시장은 사실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끝까지 살아남는 게 사실 승자이기 때문에 네. 오래 살아남으면 그 사람은 승자입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살아남아야 그렇죠. 네, 그게 진정한 승자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 수급적인 부분이 좀 완화가 될지도 궁금해요. 오늘 외국인이 이제 매도 물량을 좀 확대하면서 달러 강세 때문에 많이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잖아요. 뭐 언제쯤 돌아올지 물어보는 거는 무의미하니까 네. 언제쯤이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괜찮아질지 전문가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적당히 조금 금리 인상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이건 구조적인 문제를 좀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한국 시장 자체를 그냥 뜯어 고쳐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기에는 좀 어렵죠.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 기댈 수밖에 없고 제일 좋은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외국인 기관이 산다고 해서 시장이 상승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기대시기보다는 내 흐름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승이 나올 때는 금융투자 물량이 쭉 들어왔다가 일단 금융투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관 이제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뭐 기타 금융, 연기금 여러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보다 이제 금융투자 쪽은 좀 체크를 해보시라. 여기는 이제 단발성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요? 성격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아신다면은 금융투자 들어오네. 한 2, 3일 정도 샀다가 팔고 나가고 이게 태반이기 때문에 들어온다. 팔고 나가겠네? 이렇게 조금은 시장의 흐름에서 기대셔야지 너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너무 종목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개별 종목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다.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맥락도 있지만 네. 너무 종목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기업의 가치나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좋을 수 있지만 가장 지금 일반적인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제가 항상 힘의 방향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반적인 그런 주식 시장에서는 힘의 방향이 기업의 본연의 가치 쪽으로 많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대외 변수가 굉장히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시적인 부분, 조금은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시장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종목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종목만 딱 일반 매매하실 때처럼 종목으로만 접근하시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사실 네. 계좌가 많이 부러지거든요. 요즘 같은 시장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고 힘의 방향, 관점에서 보고 지금은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시장 흐름에서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한번 이게 필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기업 자체는 좋은데 시장은 좋지 않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간과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제가 요즘에 보면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수급적인 부분을 사실 그거를 체크하신다면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왜냐하면 네.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떻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잘 가면 된다고 종목별로 이제 대응이 보통은 되시는 네. 전문가님이셨는데 이제는 시장의 흐름과 힘의 방향을 봐야 될 때다라고 정확하게 좀 시장에 대한 뷰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대세 흐름에 있는 그런 종목이고 기업인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최충성 전문가님 더불어서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오신 정보로 똘똘 뭉친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뷰를 가진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지난 10월 동안 보셨던 섹터와 거기에 대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이 지난달에 통틀어서 봤던 섹터군들을 하나둘씩 살펴볼 텐데 기억나시나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제가 저한테- 반대로 말씀을 드렸던. 네, 인간 지표로 저를 사용하셨던 네. 네,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면 네. 아까 2차 전지 관련주도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반대로 좀 봐야 된다고 했던 쪽이 있었죠. 어딜까요,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아니요. 2차 전지 사고 싶으시죠? 했는데 네. 저보고 메타버스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네. 반대로 메타버스는 2차 전지와 달리 봐야 된다. 그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바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이 메타버스에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거 산업군 한 번에 펌핑이 나오고 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요즘에 좀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고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대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추후에는 대장이 좀 바뀌어서 갈 수 있고 왜냐면 이게 1차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승 자체가 지금 나온 게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지켜보세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뭐 거의 대장이 정해져 있죠. 지켜보시면은 아마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뭐 종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코프로 PM, 에코프로도 제가 바닥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일단 그런 것들 한번 보신다면 2차전지 관련돼서 종목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1차 파동에서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 보신다면은 이제서야 한 번쯤 반응이 나온 거고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지금 바닥권이라고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 외국인 기관 수급이 쭉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힌트는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관망을 하시는 건 괜찮다. 다만 추세적으로 뭔가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종목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고 미래의 먹거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사업 영역이나 뭐 섹터나 기존에 이제
움직일 때 그런 움직임을 한번 보셨다면은 먹거리가 굉장히 많죠. 메타버스 관련돼서 뭐 관련주만 움직인 게 아니고 뭐 음원, 엔터, 뭐 영상, OTT 관련돼서도 계속 좀 부각되면서 많은 섹터가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먹을 게 없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핑계거리로 상승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대의 변화 관점에서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사명 변경을 했죠. 메타라고 아예 변경을 했습니다. 메타 관련해서도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신다면 페이스북도 이제 항상 뭐 SNS로 사실 굉장히 조금 1위를 했던 굉장히 큰 굵직한 그쵸. 그런 기업이 됐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사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런 서비스에 뭔가 바꾸겠다라고 한 거는 굉장히 조금 먹거리가 큰 그런 시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발전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좀 지향하시는 분들은 신사업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장기 투자를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중장기 투자, 왜 물어보시는지는 알겠는데 네네.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 사업군이 아닌 신사업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새롭게 라이징 떠오르고 있는 당연하죠. 것을. 네. 그리고 4차 산업이라든지 메타버스나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을 하셔야 사실 수익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고 어정쩡한 뭐 음식료 이런 거 사시면 뭐 돈은 벌 수 있겠지만 많이 못 벌고요. 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예전에 제약바이오든 반도체 관련돼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17년도 일단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던 박스권을 좀 벗어났던 이 자리 구간에서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관련돼서 굉장히 좀 펌핑이 많이 나왔던 그런 시절인데 지금 이제 산업군이 변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맞닥뜨리는 금융위기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10년 주기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10년 주기로 뭔가 부딪히고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는 항상 산업군이 변화를 해왔어요. 그럼 신사업이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수익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뭐 거기서 더 조금 파생시켜서 이 부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네. 놀자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그 와중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나는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런 거 뭐 굉장히 좀 복잡한 뭐 프로그램이고 SNS 기술이 너무 어렵고, 네, 기술이 네. 어렵고 뭐 그런 거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냥 엔터 관련주 보시면 됩니다. 엔터 관련주 한번 지켜보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그리고 거기에 엮어서 엔터주까지 네.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최근에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장기 투자라는 건 이런 새로운 먹거리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일컫는구나라고 당연하죠. 네,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섹터 전체가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롭게 신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새롭게 메타버스나 엔터주 뭐 이런 쪽에 나도 투자를 하고 싶다고 접근하신다면 아직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목석 가리기만 잘 하시면 괜찮고 지금 시장에서 강한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신다면 게임 관련주 굉장히 강하죠. 일단 게임 관련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최충성 부장님께서 병가 내셨을 때 네. 저희가 놀자주 특집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안 보셨나요 혹시? 놀자주는 근데 어차피 살펴왔기 때문에 말씀하셨을 때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시는군요. 네, 그래서 게임주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사실 게임주 안에서도 이 메타버스 개념을 좀 접목시켜서 실제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네. 종목들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게임주 안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을 좀 도입하겠다 이런 쪽으로 보면 옥석 가리기가 될까요? 전문가님?
왜냐면 그쵸? 네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예. 실적 관련된 부분이 뭐 기본적으로 사실 뒷받침이 돼 있는 사실 게임이란 건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 만들 때 단계에서부터. 개발 네. 단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어느 정도 뭔가 유명한 게임이 있는 그런 게임 회사들을 좀 보시면 기회가 오히려 많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로블록스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네, 로블록스 그 내에서 내에서 오징어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네. 오징어 게임 같은 맵을 만들어서 네, 그 안에 맵을 참가를 하는 만들어서 거죠. 거기에 참가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실질적으로 막 내가 총에 맞는 것처럼 아하. 네, 그렇게 하고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K 콘텐츠에 게임까지 얹어진 그쵸. 거니까. 네, 더 굉장히 시너지를 재밌게 냈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파생을 굉장히 좀 많이 시켜요. 우리야 뭐 OTT, 뭐 넷플릭스로 그냥 끝났는데 사실 네. 이런 것들이 게임과 접목이 되면 사실 거기에서 뭔가 상금을 걸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뭐 회사 이런 데서 막 협찬이 들어와서 상금으로 줄 수도 있겠고 그럼 그렇겠네요. 광고 효과로 만들 수도 있겠고 그렇겠네요. 거기까지도 이제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의 게임은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게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케팅이나 광고나 이런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 사업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단순하게 애들이 이제 게임하고 혼나고 네. 그런 것이 규제하고 아닌 이런 규제하고 대상이 이런 게 아니라. 아닌 조금은 진짜 우리가 하나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게임주도 그냥 게임을 만드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뭐랄까요, 그 게임 콘텐츠 안에서도 가상 공간 안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그쵸.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분야로서 메타버스와의 굉장히 뭐랄까요, 상호 호환이 잘 되는 네. 분야로서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메타버스와 엔터주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또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10월 초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섹터로 넘어가 보자면 히토류, 수산, 원전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네. 유효하신가요? 그때 이야기했었던 유효합니다. 아이디어. 네. 네. 오늘 히토류 관련해서 유니온이 상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조금 아쉽게 못 따라갔는데 아직 뭐 추세적으로 양호하고 반등이 나올 여력은 무한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해지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사실 종목이 조금 많이 무너지고 계좌가 조금 무너지는 거에서는 보통 해지를 잘 안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승에만 베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상승에 베팅하고 사실 조금은 인버스에 넣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해지의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 뭐 5%든 10%든 담아두시면 조금 굉장히 좀 답답한 시장에서도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히토류 관련돼서는 단순하게 뭐 중국이 미중이 갈등이 나오거나 지금은 호주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좀 불거졌는데 왜 히토류가 얘기가 나오면 중국은 히토류로 흔들고 미국은 뭐 관세로 흔들고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시자면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다 히토류라는 게 들어갑니다. 네. 이 히토류를 규제를 전 세계에서 이 만드는 게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70%에서 80% 정도예요. 네. 이걸 옥죄버리면 미국에서 뭐 애플 뭐 아이폰 만든다고 해도 아이폰을 못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네.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데 사실 낮출 수가 없죠. 네, 이거 예전에 국내에서도 이거를 뭐 대체할 수 있는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잘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히토류 관련돼서는 대체가 만든다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만들기는 사실상 굉장히 애매하고 일단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은 얼마나 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군인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건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유효합니다. 어쨌든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간다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주식시장, 국내 시장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에 대한 사실 답이 되거든요. 이 거시경제를 그러니까 시장을 넓게 자꾸 바라보시면 지수가 왜 안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 나옵니다.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보이거든요.
삼성전자는 왜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디램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방금 히토류를 말씀드리다 갑자기 불현듯. 삼성전자를 네. 말씀드린 게 예. 히토류 때문에 아까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반도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반도체,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70~80%를 가지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수 없는 겁니다. 히토류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 뭐 싸우면 들고 나오는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구나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은 시장을 보시기가 쉽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는 뭐 굉장히 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미중 무역도 아시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이미 진행돼 와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그 적대적 그런 나라를 예전에 소련을 만들었듯이 네. 지금은 중국을 만들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콩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히토류, 수산, 원전은 지금은 조금 상승이 나오다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한전 기술, 한전 산업 같은 종목들 한번 보신다면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다가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각도 측면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하다 살짝 이렇게 뉘어가고 힘을 잃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관심 가지시는 건 괜찮다. 다만 어느 정도 강한 수급이 좀 뒷받침이 돼서 매물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진입해볼지언정 지금은 굳이 매수를 하시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 원전 관련해서는 최근에 한창 됐잖아요. 이게 여름부터였나요? 그때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 이게 살짝 내려놓으면서 탈원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기 시작했죠. 네. 거의 임기가 끝나가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부각이 되었던 건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굉장히 무조건 상승만 하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좀 쉬어가고, 지금은 이쪽보다는 다른 쪽을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시멘트 관련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수산 관련해서도 최근에 조금 많이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거의 다 네.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트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에 네. 관심이 없을 때 이런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 괜찮죠. 근데 조금 뭐랄까요? 차트상 괜찮고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고, 이건 뭐 예시로 그냥 동원수산이 생각나면서 그냥 네. 차트를 쳐본 건데 거의 박스권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매집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네. 기간 동안. 최근에 이제 초록뱀이 상승하기 전의 모습과 예, 좀 예. 비슷한데, 일단 시점의 문제일 뿐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수산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그 뭐랄까요, 작년에 원래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일본에서 네. 그 원전 폐기물을 방류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또 조용하죠. 네. 근데 총리가 또 바뀌었잖아요. 음. 그럼 또 뭘 할지 모르거든요. 어. 네, 관련해서 이건 처리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 건데. 네, 언젠가는 풀 건데 이 총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수산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보자. 다만 시점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그럼 말씀드립니다. 갖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조금 애매하죠.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뭐 대외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지금 뭐 식품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수산물 가격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까?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부각이 되지 않고 있네요. 이런 부분에서도 언제쯤 한 번쯤 나올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점을 조금 어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정보부장님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물론 지금까지 계속 정보부장님이라고 부르긴 했었는데 네.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게 좀 섹터를 봐주시네요. 평소에는 이러는데요. 쉬고 오셔서 컨디션이 오늘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서 또 하고 일주일을 쉬어야겠네요. 예, 안 됩니다. 예, 그럴 건 없고요. 예, 계속 이 뭐랄까 분위기를 유지해 주셨으면 예,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마음에서 네, 당근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토류, 수산, 원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네. 정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셨었기 네.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얹어서 부동산 네. 쪽 볼만하다.
일단 부동산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죠. 지금 부동산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건데 이게 단순히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의 하락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된 부분이 맞물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펌핑이 심하게 나온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이제 누리플랜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뭐 추세적으로 박스권에 살짝은 있는 모습입니다. 힘은 좀 약해요. 왜냐하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한 모습인데 어쨌든 뭐 유아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그리고 복지라는 거는 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맥 관련주에서 정책 관련주로 넘어옵니다. 인맥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 부장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대선이 슬슬 가까워오기 때문에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주로 이제 흐름이 넘어갑니다. 갑자기 싹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정책 관련주는 지금 당장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정책 관련주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못해도 통계적으로 200~300%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뭐 등락 정도는 이겨내시고 가져가시면 못 먹어도 고 이런 느낌. 네. 근데 못 먹을 수가 없거든요. 정책 네.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시행이 되면은 조금 이제 차익이 나올 수 있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가질 때는 사실 차익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굉장히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대선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게 관심이 없게 시장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엔터가 굉장히 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아시아 국가 전반적으로 그런데 일단 파급적인 면에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정책이 엔터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유흥이라고 좀 표현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은 정책 관련된 부분이 상승하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각 대선 주자들이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갈 뿐이다 정도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근데 세력의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신다면 지금 시장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매집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고 다 빠져나가니까. 물량은 그냥 싼 값에 떨이로 주네요. 네, 저 같으면 물량 다 받아먹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다면 통계적으로 200~300%를 말씀드렸지만 더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관련돼서는 지금은 좀 시멘트가 먼저 좀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시멘트 관련주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은 뭐 한일 시멘트가 조금은 차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도 딱 벗어난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 자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좋은 흐름을 만들었고 만약에 지금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살짝 밀렸을 때 들어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일단은 시멘트 관련해서는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 사실 부동산 관련돼서 1차적인 움직임들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정책과 관련된 뭐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훑어봤고요. 또 우리 정보부장님께서 관심 섹터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보안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보안. 네, 계속해서 또 왜냐하면 메타버스 쪽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주셨으니까 네. 이렇게 인터넷 세상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네. 중요한 게 보안일 것 같은데 유효하게 보세요. 보안은 4차 산업의 꽃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예. 4차 산업 뭐 다 뭐 기술이 좋다 이런 거 다 갖다 대도 보안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쵸.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 보안 관련된 섹터군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흐름 정도만 좀 기존에 사실 카메라 모듈 얘기가 나오다가 보안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보인증을 좀 차트를 보신다면 뭐 사건 다지고 박스권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도 좀 쉬어가고 있는데 사실 보안 관련돼서는 굉장히 조금 주목을 이거는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안 관련된 부분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섹터군에서 보시자면 그러니까 매력도를 보자면 네, 보안이 왜 떨어져야 되죠? 네, 주가가 훼손될 그런 것들은 거의 없고 지금 최근에 보신다면 NFT라든지 그런 전자결제 맞습니다. 관련돼서 나오고 있고 전자결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보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킹당하면 네. 끝이죠. 무언가 다 들어가도 블록체인 기술이 왜 대단하다. 지금 블록체인 하면 다 비트코인만 생각하실 텐데 그렇죠.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그 안에다가 이제 심어놓고 다른 사람이 변경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코인은 다 뭉개져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보안이라는 것 굉장히 조금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안 관련해서는 계속 좀 지켜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조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뭐 주목을 받지 못하고 답답하시더라도 일단은 그만큼 인내하신다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 섹터군이 아닐까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차 산업의 꽃은 바로 보안이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가스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네. 해주신 적이 있으신데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가스 원유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요? 원자재가 원자재 가격도 네네. 마찬가지고 예. 가스값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공과금 내시잖아요. 그렇죠. 네, 공과금 내실 때 생각해 보시면 가스비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집니까? 그건 그래요. 네. 똑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주식을 하신다고 굉장히 좀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가스비 그래서 한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계속 한전을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전기라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 맞춰서 좀 움직이시는 게 좋고 가스나 원유 지금 기름 가격, 원유 가격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지켜보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유 가격 상승 그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유가가 상승하네 그냥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 더 있죠. 돈을 시중에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트 가서 뭐 라면을 살 때도 예전에 뭐 500원, 700원이면 한 봉지 이렇게 샀던 것 같은데 지금 편의점 가면 뭐 1,000원, 1,200원 막 이렇습니다. 2,000원짜리 라면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자면 지금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합니다. 시장 장을 직접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일단 우유 가격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유 요즘 최근에 사보셨나요? 네, 비싸더라고요. 네, 두 개에 뭐 거의 5,000원 꼴인데 무서워서 먹질 못하겠더라고요. 네. 네, 원래 우유를 잘 안 먹는데 네, 챙겨 사려고 먹으려고. 보니까 깜짝 놀라신 네, 거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살림꾼이시네요. 네. 네. 어쨌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진 그런 유가이다로 한번 지켜보신다면 이거는 한순간에 스위치 뚝딱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많이 알고 있죠.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난. 그런 돈의 나라- 값어치가 없는 네, 나라. 네. 돈의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뭐 휴지 하나를 사려면 이만큼 사야 되고 기름은 근데 이제 기름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주유소 가서 기름을 만땅으로 이제 속된 네, 말로 네. 만땅으로 채워주면 칫솔을 주더라고요. 가득 물물 채우면- 교환을 합니다. 물물 교환 진짜 하더라고 다큐에서 기름을 채웠더니 네. 칫솔을 주더라고요. 그 칫솔이 더 귀한 거죠. 네, 근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을 정말 잡을 수 있었다면 예전력에 잡았을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굉장히 좀 위기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FOMC 회의를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해도 문제이고 안 해도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금리 인상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가스나 이제 원유 정유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흐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오히려 지금 관심이 없으시죠? 네, 가스나 원유를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나왔을 때는 와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네. 투더문이라는 네. 코인의 그런 용어가 있듯이 달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안 가네? 안 가나 보네? 라고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많으실수록 오히려 지금은 기회이다. 눌림의 기회이다 정도로 좀 보시고 흐름을 좀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이제 과거에 해주셨던 가스 관련된 이야기들도 해주시면서 살림꾼의 면모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보면 네. 언젠가는 또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투자 그쵸. 팁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쪽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수익이 났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엔터주 살짝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JYP 엔터를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엔터주 전반적으로 잘 갔는데 그 중에서도 JYP 잘 갔잖아요. 네. 혹시 그럴 줄 알고. JYP는 뭐 강했죠. 그때 당시에 흐름이 강했고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를 저희 가족분들이 매매했던 거 YG 엔터테인먼트. 아, 이럴 수가. 인데 예. 네, 일단은 그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진짜 현실에서 네. 좋아하시는 기획사는 따로 있으시잖아요. SM이죠. 예. 하지만 그쪽도 네, SM입니다. 그런 사적인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예. 매매는 매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YG랑 JYP랑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일단 YG 가 YG 했는지. 엔터테인먼트 네.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엔터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고 52주 신고가 뭐 이렇게 달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충분히 좀 상승이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왔고 한 번쯤은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매수를 기다리신 분들이라면 지금 사는 것보다는 못 살 것 같아, 놓칠 것 같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식은 상승하락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다가 한 5만 5천 원, 6만 원 정도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흐름이 만약에 추세가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틀어서 이제 커브 틀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자리를 좀 담아보시는 그런 관점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YP 관련돼서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고점 구간이요. 지금 상벌일 동안 꿈쩍꿈쩍거리다가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지금 자리에서 5만 5천 원 정도 못 넘어주면 살짝은 쉬었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타버스도 메타버스인데 네.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콘서트 일단 재개하지 콘서트 않을까. 대개나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기대감도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섹터가 많이 묶여서 올라갈 수 있고 사실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사실 엔터는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죠. 네, 뭐 한다고 해서 가수들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놀자 관련된 부분은 삶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하신다면 그냥 이런 거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뭐 반도체를 들어가지고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올라가고 뭐가 중요합니까? 굿즈 상품은 하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올랐으면 올랐죠. 네, 올랐으면 올랐지. 샤넬백 사다가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굿즈를 사다가 투자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미 거 이렇게 하나 사신다면. 그런 게 리미티드 한정판으로 또 나오거나 그쵸. 이러면 네. 그게 더 현실에선 값어치가 네. 있을 수 있다. 대신 뭐 5년, 10년 동안은 안 되겠지만 샤넬백처럼. 그렇죠. 네, 왜냐면 인기가 좀 저물고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엔터주 중에서 JYP 그리고 또 매매를 직접 하셨던 종목으로는 YG 비교 네. 분석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정보부장님다운 정보의 면모를 보여주고 계셔서 제가 다 뿌듯한데 이렇게 10월 알차게 좀 여러 가지 섹터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지금 진행 중인 11월장에서는 네. 어떤 이벤트들을 좀 챙겨가면 좋을지 프리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증시 일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2일부터 3일까지 해서 오늘 저녁 새벽에 일단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FOMC 회의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한다고도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시에 그렇게 변동을 많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내 매매와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플러스되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증시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금리 인상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뭐 FOMC를 또 하네. 근데 또 하나 보네. 그러니까 이러고 넘어가실 게 아닙니다. 나랑 다른 이야기다. 네, 나는 다른 얘기가. 그냥 내가 반도체를 들고 있는데 올라갔으면 좋겠어. 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가 못 움직이는 겁니다. 네.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어쨌든 FOMC 회의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달은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아요. 챙겨볼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5일 그 5일에 금요일이죠. 일단 고용보고서 10월 고용보고서가 또 발표가 중요하죠. 됩니다. 네. 일단 고용이 많이 돼도 사실 문제이고 어, 안 돼도 문제예요. 그럼 어떡하죠? 실업률이 줄어들고
고용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다는 거고 그렇죠. 돈을 푼 거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럼 금리 인상이 빨라지거든요. 아, 네. 그런 부분이 안 좋을 수 있다. 사실 이건 좋아도 문제가 안 좋아도 문제예요. 네, 그러네요. 예측한 것보다 조금은 저조하지만 이라고 나오거나 예측한 것만큼 나왔다 정도로 좀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만약에 또 고용이 많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 돈을 네. 풀었는데 고용이 안 그러면 됐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경제가 정말 좋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부분들보단 중간을 좀 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은 뭐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플러스 하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있네요. 그러네요. 드디어 상륙하네요. 네. OTT 관련된 부분들 좀 관심 있으시다면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디즈니 관련돼서 아이들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OTT 관련돼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번 더 이제 펌핑을 줄 수 있거나 새로운 대장이 조금 출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OTT 관련이나 아까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 다 엮여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음원이든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잘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음원 관련해서도 최근에 NHN벅스라는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상승 나오고 좀 눌리고 있어요. 네, 이거 딱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제 팁을 드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디즈니 플러스에 잘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 관련돼서 논의가 되는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가 좀 열리고 25일에 말일에 좀 열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어제 이제 2명 있었다고 해요. 일단 관련돼서 해야 됩니다. 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일단 해야죠.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의 키포인트는 OTT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 만약에 뭐 고용보고서나 FOMC 회의 금리 인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시다면 금융 관련된 부분, 금융주, 뭐 은행, 보험, 증권 관련주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뭐 이 중에서는 팁을 드리자면 뭐 하나투자증권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투자증권은 단순 증권사뿐만 아니라 무슨 상장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묶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과거에 좋을 것 한번 같아요. 이야기해주지 않으셨나요? 하나투자. 아마 이 부장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 맞네요, 맞네요. 네, 우리 부장님들 회의에서 나왔었죠. 저는 이제 갈 자리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변동성이 굉장히 생길 수 있는 이번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포인트 11월 달의 포인트는 종목보다는 시장 흐름을 좀 체크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떠넘겨 짚으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괜찮은데 시장이 좋지 않은데. 오늘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어제 만약에 상장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오늘 단타 들어가셨던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어제 아마 근데 기대감은 기가 막히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왠지 그러니까요. 아세요? 어제 전일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들어가서 물리셨다면 다행인데 이거 인지 안 하시고 그냥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네. 그랬으면. 저는 근데 아침에 장 초반에 시황 정리해 드릴 때 있으나 오늘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하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시장 환경을 좀 체크하시고 네.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를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네. 이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시장의 힘의 방향성을 체크해보면서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라는 정보부장님의 말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고요. 정말 오랜만에 또 회의에 참석을 해주셔서 날아다니셨던 우리 최충성 부장님과 함께 앞으로도 회의 알차게 좀 이끌어가 볼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